안녕하세요. 연수서울치과 나기원 원장입니다. 매번 CDX 때 백아젠 덕택에 여러 선생님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BD를 환자에게 식립했었던 게 이제 2021년도였으니까요. 지금 이제 횟수로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7분의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BD 케이스북을 발간을 했는데요. 제가 맡은 파트는 부분 무치약 부위를 다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보철적 사항, 그래서 멀티플 챕터를 제가 맡아서 집필을 하였습니다. 75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25번, 7번에 이제 브릿지 수복이 되어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브릿지에 심해 워시아웃 되면서 내면의 지대치에 우식이 심해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25, 6, 7 세 부위에 임플란트를 이용한 수복이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3개의 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2개 임플란트를 심어서 판틱이 포함되어 있는 브릿지 타입의 레스토레이션을 하는 것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 논문에 그런 에비던스 베이스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5번, 7번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브릿지 타입의 수복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의 5번, 7번 부위에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별 문제 없이 오세훈동이 잘 일어났고 이제 보철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고민은 사실 이거는 이제 2개를 심고 3개를 심어 스플린팅한 보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스플린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유지 형태를 잘 결정해야 할 텐데, 사실 시멘 타입 때 시멘 타입의 보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보철이로서 추후에 유지 관리를 고려한 이제 CCRP 타입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스플린팅한 보철을 한다면, 특히 이렇게 5번, 7번 부에 좀 다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스플린팅한 보철을 한다면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블루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커넥션이 깊고 엑스핏이라고 하는 굉장히 인덱싱이 정교한 그런 커넥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의 임플란트의 식립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으면 스플린팅된 보철이 동시에 삽입 철거가 되는 것들이 꽤 까다롭습니다. 보상 각도가, 허용 각도가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의 경우에 적용하는 커스텀 어벗을 둘 다 적용한다면 리트로버빌리티가 이제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제가 선호하는 조합이 이제 하나의 임플란트에는 똑같이 옥타와 그런 커넥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어벗을 하나 쓰고, 나머지 하나의 임플란트에는 소위 우리가 넌엑스라고 부르는 인덱싱이 있지 않은,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각도의 허용 보상 각도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입의 어벗을 쓰는 것이죠. 블루 다이아몬드는 이제 브릿지 어버먼트라고 해서 그렇게 인덱싱 기능이 좀 생략되어 있는 그런 어버먼트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브릿지 어벗을 사용했고 6번에는 이제 커스텀 어벗을 이용해서 3유닛의 스프린팅된 PFM 보철을 했었던 직내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3개의 치아가 미싱되어 있고, 특히 프리핸드 케이스인 경우에는 인상 체득해서 이제 남아있는 잔존 치아의 정보만으로 바이트를 잡으면 교합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보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스캐닐링 어벗에 임프레션 캡과 바이트 캡을 이용해서 인상과 바이트를 체득하는 이런 프로토콜로 인상과 바이트를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선생님도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임상적으로 효율적이고 또 예지성이 있는 그런 보철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보철이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27번에는 커스텀 어벗을 사용했고 25번에는 브릿지 어벗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환자였기 때문에 SCRP 타입의 PFM 보철을 제작을 하였고요. 그것들을 구강 내에 딜리버리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세멘테이션 하고 이것들을 다시 제거한 다음에 구강 밖에서 잔존 시멘을 제거하고 다시 재위치시켰을 때 거의 문제가 없을 정도, 그러니까 삽입 철거가 거의 제한이 없고 어떤 인터피어런스가 없는 그런 느낌을 확인했고요. 아마 추후에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보철의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다수치아를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블루 다이아몬드를 이용을 하신다면 임플란트 심는 각도의 보상 허용 각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릿지 어벗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보철 옵션이 임상에서 유용한 그런 보철 디자인이나 옵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새로운 임플란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고요. 특히 보철의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을 하는 임상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보철의 옵션들이 나왔을 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써보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 2년여간의 2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블루 다이아몬드를 제 임상에 적용해 보았을 때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임상의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에 있어서 장기적인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철 커넥션의 안정성인데 이런 커넥션의 안정성은 정말 다른 임플란트와 비교해서는 월등하게 좋은 그런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너무 정교하고 깊은 커넥션을 갖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이제 멀티플로 갈 경우에는 살짝 도구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아까 소개해드린 브릿지 어버먼트 같은 그런 대안도 메가젠에서 이제 고민해서 저희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임상의 블루 다이아몬드를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임상의 결과들을 저처럼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이번에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상 케이스북을 집필을 하면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중에 가장 나이는 어리지만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너무 유쾌하면서도 임상을 하는 데서는 굉장히 진지한 그런 태도로 임상에 접근하고 임상의 자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기도 했고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던 선생님입니다. 연세 구치과의 김진구 원장님께서 페일드 임플란트의 주제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 좋은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죠.